안녕하세요. 이야기 스테이션입니다. 오늘은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빈처하면서 작가가 현진건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운수 좋은 날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현진건의 작품을 읽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운수 좋은 날 시작할게요. 새침하게 흐린 날씨가 눈이 올 것 같더니 눈은 안 오고 얼다가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동소문 안에서 인력거꾼으로 살아가는 김첨지에게 오늘은 유난히도 운수가 좋은 날입니다. 아침에 앞집 마나님을 전찻길까지 모셔다 드린 걸로 시작하여 정류장에서 교원인 것 같은 양복쟁이를 동광학교까지 또 태워다 주게 된 거예요. 김첨지는 최근 열흘 동안 돈 구경도 못했었는데 오늘은 아침부터 30전에 또 50전을 연달아 막 버니까 눈물이 날 만큼 기뻐하죠. 80전이면 모주도 한잔 할 수 있지, 아내한테 설렁탕도 사다 줄 수 있지. 정말 큰 돈이거든요. 사실 김첨지의 아내는 한 달 넘게 밥도 못 먹고 계속 기침을 하면서 몸이 많이 아픈 상태예요. 근데 평소 김첨지가 약을 쓰면 병이 자꾸 찾아온다는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인한테 약도 안 사줘, 병원도 안 데려가. 그러니 무슨 병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더구나 열흘 전에 다 익지도 않은 조밥을 급하게 먹다가 체해서 그 후로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병은 점점 더 심각해진 거예요. 아무래도 중병인 것 같은데요. 아내가 너무 아파서 눈이 막 뒤집어지니까 김첨지는 이 오라질년 먹어서 병, 못 먹어서 병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그러더니 막 뺨을 후려쳐서 정신을 차리게 하네요. 근데 이렇게 아픈 와중에도 아내는 사흘 전부터 설렁탕 국물이 마시고 싶다고 졸라댑니다. 김첨지는 또 한바탕 욕을 해대지만 돈이 없어 못 사주는 마음이 영 안 좋았던 거죠. 하지만 오늘 이렇게 80전을 벌었으니 설렁탕도 사줄 수 있고 3살 먹은 개똥이 죽도 사줄 수 있어 마음이 넉넉합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김첨지에게 찾아온 행운이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학교 문을 막 나오려는데 웬 학생이 인력거 하고 부르더니 남대문 정거장까지 얼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망설이는 김첨지. 비가 와서 가기 싫은 걸까요? 아님 80전으로 만족한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행운에 왠지 좀 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 나오기 전에 아내가 애걸하는 눈빛으로 제발 나가지 말아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그러면서 김첨지를 붙잡았거든요. 물론 김첨지는 안 나가면 누가 먹여 살리냐고 확 뿌리치고 나왔지만 정거장까지 가자는 말을 듣는 순간 아내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어른했던 거죠. 그 사이 학생은 얼마면 되겠냐고 막 다그치고 김첨지는 저도 모르게 1원 50전을 부릅니다. 근데 본인이 불러놓고서도 깜짝 놀라네요. 최근에 이렇게 큰 돈을 쥐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학생과의 흥정이 잘 끝나고 김첨지는 큰 행운에 기뻐하며 가뿐하게 날다시피 인력거를 끕니다. 하지만 자기 집 가까이에 다다른 순간 점점 다리가 무거워집니다. 아내의 말이 귀에 잉잉 울리고 병자의 눈빛으로 자신을 노려보는 것 같은 거죠. 김첨지 마음속에 아무래도 계속 아내에 대한 걱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지만 기차 놓치겠다고 다그치는 학생의 말소리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집이 멀어질수록 다시 가뿐해지는 발걸음. 그렇게 김첨지는 학생을 데려다주고 1원 50전을 받으니 졸부가 된 것 같이 기뻐합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 참 간사하죠. 비가 내리는 중에 빈 인력거를 끌고 돌아가려니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옷은 푹 젖어 으슬으슬 춥지, 배는 고프지. 그러다 문득 이 근처에서 얼쩡거리다가 차에서 내린 손님을 태워야겠다 하면서 한 줄기 희망을 찾습니다. 과연 잠시 후 기차가 도착하고 김첨지는 손님을 물색하다
학생인지 기생 퇴물인지 모를 여자 곁에 다가가 아씨, 인력거 안 타시겠습니까? 하고 슬쩍 떠보죠. 그리고 여자의 가방에 손을 대는 순간 여자는 버럭 화를 내며 돌아서 가버리네요. 에이, 김첨지 좀 무안했겠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포기할 김첨지가 아니죠. 큰 짐 때문에 전차를 못한 손님과 흥정을 해서 60전에 인사동까지 데려다 줍니다. 인력거가 무거워지니 이상하게 몸은 가볍고 또 인력거가 가벼워지면 몸은 다시 무겁고 그러다 이젠 마음까지 초조해지네요. 자꾸 집의 광경이 눈앞에 떠올라서 더 이상 행운이고 뭐고 발걸음만 황급해지는 거죠. 벌써 날은 어두침침해지고 점점 집에 가까워오니 괴상하게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뭔가 자신에게 무서운 불행이 덮친 걸 확인하기 직전의 두려움일까요? 그는 불행이 닥치기 전 이 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려보고 싶어서 또 큰돈을 번 기쁨을 오래 간직하고 싶어서 누군가 좀 붙잡아줬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죠. 바로 그때 길가 선술집에서 친구 치삼이가 나옵니다. 바짝 마른 김첨지와는 정반대로 살찐 얼굴에 구렛나루가 덥수룩한 치삼이. 문 안에 들어가 돈 좀 벌었을 테니 한잔 하고 가라는 치삼이의 말이 오늘은 너무 반갑네요. 그렇게 김첨지는 선술집에 들어가 술과 안주를 먹기 시작하는데요. 하루 종일 인력거를 끌고 뛰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양 많은 빈대떡에 추어탕 그리고 막걸리까지 순식간에 다 먹어치우고도 계속 술과 안주는 들어갑니다. 점점 김첨지의 눈이 풀리니까 치삼이는 오늘따라 많이 먹는 김첨지한테 벌써 40전이나 썼다고 주의를 주죠. 하지만 김첨지는 이놈아, 내가 오늘 30원이나 벌었어. 막 먹어도 되니까 술 부어. 이러면서 허세를 부리네요. 술을 부어주는 소년한테도 내가 돈 없을까봐 술 안 주냐면서 1원짜리 한 장을 막 던져요. 그러다 동전까지 와르르 떨어지니까 눈을 크게 뜨고 주우려고 하다가 돈에 쩔쩔매는 자신이 너무 싫었는지 이 왼수 같은 돈 육시를 할 돈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돈을 집어 던지죠. 그렇게 곱빼기 2잔에 또 한 잔을 연달아 마시며 잔뜩 취한 김첨지는 아주 크게 웃으면서 낮에 있었던 일을 얘기합니다. 정류장에서 여자한테 망신당했던 일을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흉내까지 내면서 줄줄줄 풀어놓죠. 그 일이 꽤나 자존심 상했었는지 빌어먹을 깍쟁이 같은 년 이라고 소리 지르면서요. 그러니 김첨지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같이 웃는데 난데없이 김첨지가 훌쩍훌쩍 울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우리 마누라가 죽었다고 엉엉 소리내서 울더니 갑자기 죽기는 누가 죽어? 잘 살아있는데 하면서 손뼉을 치고 막 웃는 거 있죠. 아무래도 김첨지가 너무 불안해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치삼이도 뭔가 느낌이 안 좋았는지 김첨지를 얼른 집으로 보냅니다. 여전히 비는 추적추적 내리고 아내에게 줄 설렁탕을 사가지고 집에 간 김첨지. 방 한 칸을 빌려 새들어 살고 있는 이 집이 오늘따라 이상하게 조용하네요. 폭풍우가 한바탕 지나간 뒤에 정적. 쿨룩거리는 기침 소리도 그르렁거리는 숨소리도 들리지 않는 무덤 같은 침묵. 다만 그 사이로 들리는 어린애의 젖바는 소리는 사실 빈젖을 빠는 소리일 뿐입니다. 김첨지도 이 불길한 느낌을 짐작했는지 이 난장 맞으련 남편이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이렇게 고함을 치며 무서움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방문을 여는 순간 구역질 나는 냄새가 코를 찌르죠. 시체가 썩어 흐르는 물냄새에 기저귀에서 나는 똥냄새, 오줌 냄새, 또 때 묻은 옷내, 먼지내가 모두 섞인 듯한 냄새. 김첨지는 설렁탕을 방구석에 놓고 아내의 다리를 발길로 차며 왜 맨날 누워만 있어? 남편이 와도 왜 일어나질 못해? 이렇게 소리만 지르죠. 하지만 발길에 닿은 다리는 나무 등걸같이 뻣뻣하기만 하네요.
옆에 있던 개똥이는 물었던 젖을 뺀 채 서럽게 울고, 김첨지는 아내의 머리를 흔들며 왜 말을 못하냐고 다그치다가 위로 치켜뜬 아내의 눈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쳐다보지 못하는 눈. 비로소 아내의 죽음을 확인한 김첨지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려요.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미친 듯이 아내의 얼굴에 대고 비비면서 중얼거리죠.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이렇게 운수 좋은 날은 사실 김첨지에게 가장 운수 나쁜 날로 마무리되면서 작품은 끝이 납니다. 어쩌면 일제강점기 시대의 인력거꾼에게 이런 행운은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게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태운 수레를 끌고 하루 종일 달려야 했던 인력거꾼. 정말 중노동을 하면서도 항상 가난하게 살았던 이들은 운수 좋은 날을 꿈도 못 꿀 만큼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게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남은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